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 또 다른 얘기가 됐던 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검사 탄핵 얘기를 하면서 등장시킨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영철 검사가 과거 장시호 씨에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진술을 요구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걸 또 논란화시켰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무혐의를 내렸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혐의 처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접견한 시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이제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고를 한다면 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공수처라든가 검찰 조직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야당이나 야당 측 인사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이 안 돼요.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했는데 지켜본 적이 언제 됐습니까? 이미 잊어먹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스토킹적 수준의 어떤 수사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좀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주당이 자꾸 검사 탄핵한다 하는 것 자체도 실은 국정을 바라본다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고발 사주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히려 승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형평성 있는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문재인 정권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기관이기도 하고 그 기관에서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혐의다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수처를 계속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 그 조직이라는 게 그 정권의 수하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저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는 민주당 개인적으로 의원들은 추진을 했었고. 아니 어차피 정권 바뀌면 그 정권 공수처장은 그 정권에서 임명하는 것이고 그럼 기존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잘 유지되느냐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듯이 저는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박 좀 하시죠. 네. 아니 김영철 검사하고 장시호 씨,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가 허위 정언을 연습을 시켰다. 그 역량을 알려주고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이 됐는데 공수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을 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확실한 그 정황을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만났다는 그 시간에 그 교도소에 있던 장시호 씨가 나간 적이 없다. 네. 그런 것으로 했고 또 장시호 씨도 자기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과시욕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무혐의를 처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한 이 내용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김영철 검사에 대한 그것을 철회를 하는 게 맞죠. 탄핵 발의를 한 게 철회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검사들을 3명을 더 이 탄핵 발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직무 정지를 겨냥을 한 것이다. 네. 검찰이 지금 추가로 수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자동 사건이나 아니면 쪼개기 후원금 추가로 수사하는 것도 있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그 검사장은 이 수사를 많이 지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전에 그 수원지검에서 그 법인카드하고 대북송금을 수사 지휘하던 이정섭 차장검사를 그때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을 해서 9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런데 9개월 만에 헌재에서 9대 0으로 그 기각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그 검사를 무더기에 탄핵하는 것이 법적으로 급박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직무 정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직무 정지에서 그 사법방해를 일으키려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저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탄핵 남발돼 있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된 적 있습니까?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해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불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법 정서와는 일정 부분 떨어질 수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법률적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 책임, 그건 민주당이 반드시 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차례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민주당은 탄핵안을 내고 있습니다만 번번이 그게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금 김영철 검사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주장했던 그때 당시 장경태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시호 녹취록 공개 이후 김영철 검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악의적 보도다, 허위 사실이다, 법적 책임 묻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오빠라 부르게 하고 구형을 사전에 알려주고 증언 내용을 외우라고 한 정황 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 중에 하나겠죠. 위증을 교사했다면은 그래서 이런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듯이 국회가 비검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조사하는 건 당연히 국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게 지금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영철 검사 탄핵 추진 사유로 장시호 증언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시했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장시호 만났다는 의혹 제기된 시점에 당시에 장시호가 법정에 출정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장시호 씨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공수처 검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이런 김영철 검사를 송 검사가 봐주는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수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를 믿지 못하는 야권의 움직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잠시 따져봐 드렸습니다.